자, 중동 지역으로 가봅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죠. 예,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여기 가장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일 때, 20세기 초반에 사우디에 있었던 사우드 가문 또는 무슬림의 서행지였던 헤자즈에 있었던 아랍인들, 이들을 영국이 회유하면서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붉은색 영역,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1차 대전 시절에 오스만이라고 하는 적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스만의 영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 족속들을 영국인들이 말하자면 후원을 하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한 걸 해라, 저항을 해라. 저항한 다음에 성공을 하면 당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게 후세인 맥마흔 서한입니다. 맥마흔이라고 하는 외교관이 후세인 빈 알리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메카의 샤리프엔 헤자즈 왕이, 이 헤자즈에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죠.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가문 사람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아주 묘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사우디 가문이, 지금 리야드라는 중심으로 사우디 가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우디 동부에 석유가 많이 나죠. 엄청나게 많은 유전이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는 영국은 요게 하자 지역인데, 하자르 지역에 석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사우디를 독립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는 사실은 그냥 거대한 땅덩어리지 먹을 게 전혀 없거든요. 착취할 것도 없고 사람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우디 가문이 그냥 독립하라고 할 때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치를 용인한 거예요. 별로 뭐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통치하기도 어렵고 얻을 떡은 없고. 그래서 봐줬는데 헤자즈 지역만 영국이 나름대로 관심을 두게 된 거죠. 왜?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요 북쪽인 시리아 지역, 또 이라크 지역, 이쪽을 아랍 족속들한테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봉기를 회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샤리프, 여기 헤자지에 살던 사람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죠. 당신들이 봉기에서 일어나면 당신들이 원한 땅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키던 하신 가문한테는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주겠노라라고 하죠. 그리고 아랍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여기 파란색 국가가 만들어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영국 놈들은 딴 속셈이 있었죠. 이라크 지역은 영국의 식민 통치, 또 시리아는 프랑스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별도 국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꿍꿍이 속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었죠.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때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옛 유대 왕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을 영국인들이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을 이렇게 영토를 만들죠. 만들면서 국가 건설을 하고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사게 되고, 초반에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여기 살던 아랍 족속 지주들한테 땅을 사가지고 야금야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밀어준 것은 영국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죠? 1946년도에 아예 독립을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서 초기에는 이렇게 파란색, 녹색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면 녹색 땅에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요단강 서안 이렇게 남고, 지금은 아예 녹색 땅이 아주 작게 남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점차적으로 평화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여기 20세기 후반에 전쟁을 4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여기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죠. 그럼 이들이 어디 갔겠어요? 난민이 되었죠. 물론 그 땅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도 한 30%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살아요. 그 땅을 지키며 살던 사람도 있지만 고향이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여길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렇게 많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레바논에 53만 명, 여기 레바논 53만 명. 가장 많이 간 데는 요르단이죠. 요단강 서안에서 건너가면 되니까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또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 이쪽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난민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 난민들 때문에 희생양이 된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아주 이상하게 탄생을 하죠. 프랑스 때문에 그 프랑스가 주도하에 여기 프랑스 전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여기 레바논에 문제가 생기니까 와서 이렇게 뭐 격려도 하고 했는데 지금 레바논이 거의 국가가 없어요. 국가 통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주 혼란의 극치인 이 나라가 돼버렸죠. 예전에는 꽤 살기 괜찮았는데 그 괜찮은 나라가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웃 나라의 전쟁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시리아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들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이 나라가 괜찮을 때는 나름대로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원래 2차 대전 전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 나라는 대통령은 기독교, 국회의장은 시아파, 총리는 순위파 이렇게 해가지고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라가 있었어요. 한 6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그래서 지역별로 거주지가 따로 있죠. 크리스찬, 드루즈, 시아파, 순위파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운영이 됐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괜찮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이웃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주합니다. 200만 명이 여기 온 겁니다. 원래 400만 명의 레바논의 국민들이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로 순위파인 이 난민들이 200만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30%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비례로 치면 한 60% 이상이 이슬람이고 기독교 인구는 지금 4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의 난맥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불행이 레바논에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더 심각한 데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직접 당사자들이죠. 자, 이라크란 나라 한번 보죠. 자, 이라크란 나라는요,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이렇게 나뉘어서 통치가 됐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중앙에 술탄이 있고 각 지역에는 그 파샤라고 하는 태수들이 자치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 파샤들은 나름대로 민족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파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이렇게 순위 아랍인, 쿠르드인, 시아 아랍인 이렇게 거주 지역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영국인들에 의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그러면 누가 통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심 가문한테 이거 제안을 한 거죠. 당신이 여기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라크 국왕이 파이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름대로 잘 왔었는데 1958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주제가 폐지가 됩니다. 공화국이 성립됐습니다. 자, 공화국이 성립되면 공화국이란 게 뭐죠? 각각 나라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화국 운영될 때 독재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운영되는 게 아니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이라크란 나라가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하나의 국가로 합쳤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의식이 없어요. 그냥 민족의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초기에 지배자는 소수파였던 순위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바로 사담 후세인입니다. 소수파인 순위파가 정권을 잡고 독재 정치를 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란이랑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 후세인 정권이 미국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되죠. 자,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다시 수립됐어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표를 많이 받은 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다수파가 정권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수파는 시아파였던 겁니다. 남부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시아파 국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들이
그동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독재 정치를 폈던 순위파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벌어졌죠. 내전이 꽤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북쪽에 있던 쿠르드인들은 아예 영역을 설정해서 자치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쿠르드인들이 있잖아요.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 있고 터키에 있고 이란에 있습니다. 걸쳐져 있지만 이 쿠르드인 중에 나름대로 자치 권력을 확보한 건 이라크의 쿠르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수니파의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니파가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소수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리아에서는 수니파가 다수파예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알라위라고 하는 소수파가 있죠. 또 여기도 다수파, 소수파가 이렇게 나뉘어서 정권 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입니다. 자, 이 시리아를 만들게 된 건 프랑스였죠. 이렇게 국경을 만든 건 영국과 프랑스가 협의하에 시리아는 프랑스가 보호령으로 통치해라 이렇게 서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 알렉산드리아타라고 하는 요 안티오크라고 하는 안디옥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 여기는 아예 터키에 띄워졌고요. 이렇게 시리아가 만들어졌는데 자, 문제는 각 지역에 다양한 밀레트가 있어요. 밀레트가 종교 공동체죠. 이 서쪽에는 알라위, 시아파 알라위 공동체가 있고 드루즈라고 하는 이슬람인과 같으면서도 아닌 드루즈 공동체가 이렇게 있고 또 서쪽에는 마론파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별로 오스만 지역을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공화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종파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뭐 레바논은 별도의 나라가 떨어져 나갔고 이 시리아는 소수파였던 기독교, 드루즈 그리고 시아파가 힘을 뭉쳐가지고 다수였던 수니파를 지배하는 형태로 시리아는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리아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서 이 수니파가 아주 피해를 입는 한 10여 년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여전히 이런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거의 출발은 영국과 프랑스가 통치하는 영역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국경을 그어가지고 통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내전은 보면 이렇죠. 네, 종파 분쟁이다. 다수파는 74% 수니파였고 소수파는 알라위, 수니파, 그 다음에 크리스찬 10%, 드루즈가 3%다. 소수인 사람들이 지금 다수파를 지배하는 형태가 1971년 하페즈 알 아사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여기서 그 분쟁이 촉발이 돼가지고 이제 시리아 내전이 한 10여 년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